시간에는 기초 핵 및 입자 물리학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성미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텐데, 중성미자는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게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성미자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몸속에도 거의 아마 단위 시간당 한 2억 개는 몸에 지금 통과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중성미자인데 검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그 핵의 베타 붕괴는 뉴클리어 베타 디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자가 여기 보면 정지 질량이 중성자가 939.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양성자가 938.2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에 전자가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양성자하고 전자 질량을 합쳐도 중성자 질량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으로 붕괴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이렇게 전자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로 붕괴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베타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베타 입자를 이제 방출하면서 전자를 방출하면서 붕괴하는데 이때 뉴클리어 베타 디케이를 보면 방출되는 입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는 그 정지 질량, 이 중성자의 정지 질량, 양성자의 정지 질량, 그리고 전자의 정지 질량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특수성대성 이론 7강에서 충돌과 보존 법칙을 보시면 이렇게 한 개의 입자가 두 개의 입자로 방출될 때 그때 방출되는 입자의 에너지를 상대론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강의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에는 이렇게 이제 전자의 질량이 예를 들면 전자가 질량이 없는 놈이면 이 질량이 없는 놈이면 전자의 이 M2가 0으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질량이 없는 놈으로 방출하는 경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출하는 경우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입자가 이걸 투바디 디케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입자로 붕괴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딱 정확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로 방출될 때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 Y축이 전자의 개수, 오른쪽이 전자의 에너지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투바이 디케이에서는 우리가 중성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 전자의 질량을 다 알고 있으면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100%다 여기서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가 요만큼 되는 지점에서 모든 전자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자가 발견되면 안 돼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실험 결과가 했더니 여기서도 전자가 좀 방출되고 이런 데서도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데서도 전자가 발견되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데서도 전자가 발견되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데서도 전자가 발견되고 전자의 에너지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은 데서의 에너지를 갖는 데서 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건 뭐지? 결국은 실험에 딜레마가 생긴 거죠. 도대체 이거 뭐지? 라고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할 때 역시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모든 전자 에너지가 이만큼 가져야 되는 건 물리가 잘못되지 않은 한은 여기서 전자 에너지가 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데서 전자의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훨씬 작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만큼의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험적으로는 보이진 않아. 그래서 요러한 예를 들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발견됐다면 나머지 이만큼의 에너지는 누가 가져갔냐? 그 미싱 에너지는 누가 가져갔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파울리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도 굉장히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입자가 존재할 거다. 그리고 당연히 반응 전과 후에는 전하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 전 중성자는 전하가 0,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요 새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는 중성, 전하로 따지면 중성인 놈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질량도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리고 그놈이 우리가 이제 뉴트리노 중성 미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중성 미자가 이제 파울리가 1930년에 중성 미자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놈은 실험적으로 지금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실험적으로 발견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전하도 중성이고 질량도 굉장히 작고 뭐 이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즉 파울리가 그 1930년에 예측을 하고, 그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라이너스하고 코안이라는 사람이 중성미자 발견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라이너스가 이제 1995년에 이 중성미자를 발견한 걸 공로로 노벨상을 받고, 같이 그 연구를 한 코엔은 그 전에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분이 그 한 중성미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 뭐냐면, 일반적인 중성미자 베타 디케이는 뭐냐면, 질량이 큰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일렉트론으로 방출되면서 또 중성미자를 이렇게 내보내는 이러한 실험이 이제 뉴트리노 베타 붕괴인데 제가 이제 뉴 바라고 쓴 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바라고 쓴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럼 이제 중성미자라는 건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거꾸로 요 반응식에서 요 전자를 화살표의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입자가 반입자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n 플러스 1, n 더하기 2 플러스, 그러니까 중성자 더하기 파지트론, 양전자의 반응이 프로톤과 뉴트리노 중성미자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화살표만 반대로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미자가 반응해서 중성자하고 양전자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버스 베타 디케이, 역 베타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성미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 중성미자를 직접 관찰하는 게 아니고, 요 반응 끝에 이제 반응 후에 나타나는 중성자하고 양전자의 흔적을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놈 중성자하고 양전자를 만들어내는 놈은 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확실할 테니까 중성미자가 존재하겠구나라고 해서 실험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 디자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속에 H2O라는 이 물속에는 수소 원자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는데, 수소 원자는 전자하고 양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전자하고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속에는 양성자도 굉장히 풍부하고 전자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수소 원자, 물을 집어넣어서 물속에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에 만약에 중성미자가 있다면, 중성미자는 지금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도 있지만, 이 실험은 이제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가 아니고 이제 그 방사능 원소를 통해서 베타 붕괴를 통해서 쭉 방사능을 통해서 나오는 중성미자가 존재한다면, 요 중성미자가 들어와서 물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겠고, 그래서 이 양성자하고 반응을 통해서 중성자하고 양전자가 나오게 될 텐데, 양전자라고 하는 것도 직접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양전자가 나오면 물속에 있는 수소 원자 주변에서 돌고 있는 전자하고 금방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양전자는 전자하고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E 플러스 E 마이너스, 양전자가 소멸이 됩니다. E 플러스 E 마이너스가 소멸이 되면서 양쪽으로 백투백으로 감마레이를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전자를 검출하는 게 아니고, 방출되는, 아주 180도로 방출되는 감마레이가 나오면
아, 그럼 양전자가 나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 플러스 E 마이너스로 서로 그 요 관계식에서 역베타 분계에서 나온 양전자가 물속에 있는 전자, 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E 플러스 E 마이너스 어니힐레이션, 우리가 전자 양전자 소멸을 통해서 이렇게 양쪽의 감마레이를 디텍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중성자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중성자를 그 포획할 수 있는 물질이 방사능 물질 원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원소를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물속에 집어넣은 원소가 뭐냐면 CdCl2 카드뮴 클로라이드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카드뮴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중성자를 흡수하는 흡수제입니다. 그래서 카드뮴을 물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반응을 통해서 역베타 분계를 통해서 나온 중성자가 존재하면 그놈이 카드뮴을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카드뮴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가 카드뮴에 흡수가 돼서 이 그 질량수가 증가하죠. 하나가 증가해서 들뜬 상태로 됐다가 다시 들뜬 상태에서 이게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감마선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마레이를 관측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반응을 통해서 중성자도 나오고 그리고 양전자도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뉴트리노를 그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반응물을 통해서 중성자 포획 과정을 통해서 그 감마레이를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양전자가 물속에 있는 전자하고 그 충돌을 해서 전자 양전자 쌍이 페어 어니힐레이션을 통해서 소멸을 통해서 우리가 양전자의 존재를 알고 이 존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중성미자라는 놈이 들어온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레이너스와 코어는 이 실험을 통해서 중성자가 3개 정도의 중성자를 우리가 그 관측을 하면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미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누바라고 쓴 건 뭐냐면 중성자는 뉴트리노는 그냥 뉴라고 쓰고 위에 바를 쓴 거는 반중성미자 이렇게 읽는데 중성미자하고 반중성미자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우리가 전자가 렙톤이라고 했죠. 그래서 렙톤 넘버가 L인데 반응 전과 후에는 렙톤 넘버가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렙톤에는 전자도 있고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요 놈이 이제 렙톤이에요. 전자, 뮤원 이런 게 렙톤이고 중성미자도 렙톤인데 요 놈을 우리가 E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뉴트리노를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입자의 반입자가 일렉트론의 반입자는 E 플러스, 뮤 마이너스의 반입자는 뮤 플러스, 전화만 바꿔주면 반입자예요. 그 다음에 중성미자의 반입자는 뉴바 이렇게 씁니다. 뉴바 이게 이제 반입자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 뮤 마이너스의 전하량도 마이너스 1. 근데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전하가 0. 그 다음에 그거의 반입자인 양전자는 전하가 플러스 1, 뮤 플러스도 전하가 플러스 1. 누바 중성미자의 반입자는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0. 근데 요 놈들이 퀀텀 넘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렙톤 넘버라고 하는데 다 렙톤이니까 전자 E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뉴트리노는 렙톤 넘버가 다 1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반입자는 렙톤 넘버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는 렙톤 넘버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반응 전에는 누바의 렙톤 넘버는 플러스 1, 그죠? 근데 반응 후에도 E 플러스의 렙톤 넘버가 플러스 1, 반응 전과 후에 렙톤 넘버가 1이죠. 그래서 렙톤 넘버가 보존되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중성미자, 뉴트리노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트리노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렙톤 넘버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렙톤 넘버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렙톤 넘버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반입자, 여기도 렙톤의 반입자 이렇게 들어와야지 렙톤 넘버가 보존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렙톤 넘버를 통해서 이러한 반응식을 하나 볼게요. 반응 전과 후에는 렙톤 넘버가 항상 보존돼야 되는데 질량이 140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 파이온, 파이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인 파이온이 뮤원의 질량은 대략 10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파이온이 뮤원과 뉴트리노로 붕괴될 수가 있는데 그때 전하량은 그 두 개가 반응 전과 후에 전하는 보존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놈은 전하로 따지면 중성인 놈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렙톤 넘버도 보존돼야 되니까 반응 전에는 얘는 렙톤이 아니니까 0. 반응 후에는 얘가 렙톤 넘버가 얼마죠?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니까 저기 반응 전에는 렙톤 넘버가 없으니까 렙톤 넘버를 보존시키려면 괄호 안에는 렙톤 넘버가 뭐가 마이너스 1짜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얘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돼가지고 마이너스 1짜리의 렙톤 넘버가 들어오려면 뉴트리노가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죠. 얘는 1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중성 미자가 뉴트리노 바 이런 놈이 들어와야지 반응 전과 후에 렙톤 넘버의 합이 0이 돼야 게 만듭니다. 그죠? 두 번째는 파이 플러스가 뮤 플러스로 오게 되면 전하도 보존되고 이 반응 전과 후에 렙톤 넘버가 보존돼야 되는데 반응 전에는 렙톤 넘버가 0이니까 반응 후에 렙톤 넘버를 0으로 만들려면 뮤 플러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자리가 들어와야 되죠. 플러스 1자리가 들어오려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뉴트리노. 그냥 중성미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반응은 뮤원이 일렉트론과 두 개의 뉴트리노로 붕괴될 수 있는데 뮤원은 전하는 보존되고 뮤원의 질량이 104 MeV, 전자가 0.511 MeV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질량도 이제 작은 놈으로 갔으니까 괜찮고 요 놈은 질량은 보존될 필요 없습니다. 질량은 항상 보존될 필요가 없이 이제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질량 보존은 성립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렙톤 넘버를 보존시키면은 일렉트론이 렙톤 넘버가 플러스 1, 중성미자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렙톤 넘버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 전에는 렙톤 넘버가 1이 되니까 여기 이미 2가 됐으니까 요 놈은 렙톤 넘버를 반응 전과 후에 1이 되게끔 하려면 1 더하기 1 빼기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렙톤 넘버가 마이너스 1짜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 중성미자인가요? 반중성미자인가요? 맞습니다. 반중성미자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응 전과 후에 렙톤 넘버의 총합이 보존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좀 발견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전자하고 두 개의 뉴트리노 바, 중성미자, 반중성미자로 붕괴는 되는데 뮤온이 전자하고 그냥 광자로 그 붕괴되는 건 검출이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중성미자 두 개로 이거는 보면은 렙톤 넘버도 보면 질량도 작은 놈으로 가서 괜찮고 렙톤 넘버도 얘가 렙톤 넘버가 1이고 얘가 렙톤 넘버가 1이서 그 반응 전과 후에 렙톤 넘버의 합도 렙톤 넘버도 보존이 되는데 이 반응은 성립하는데 왜 이러한 반응은 왜 검출이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민을 했죠. 렙톤 넘버 보존도 다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은 안 나타날까? 이런 반응은 왜 안 나타날까?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차드 파인만이 이 반응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위 반응이 검출되지 안 되는 것 이유는 뮤니스라는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뮤다움이라고 하는 뮤다움 보존 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뮤다움은 뭔가요? 뮤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뮤니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뮤원이 전자하고 광자로 붕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렙톤 넘버, 일렉트론, 뮤온, 뉴트리노 이런 놈들이 다 렙톤이고 그 놈들은 렙톤 넘버가 1로 부여가 됐는데 그 렙톤 넘버도 그냥 전체 렙톤 넘버가 하나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자의 렙톤 넘버. 그래서 일렉트론 렙톤 넘버라는 게 있고 뮤원의 렙톤 넘버, 뮤원 렙톤 넘버라는 게 있어서 각각이 보존돼야 된다. 각각이 렙톤 넘버도 보존되는데 일렉트론 렙톤 넘버 그리고 뮤온 렙톤 넘버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각각이 반응 전과 후에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일렉트론이 있고 뮤온이 있는데 뉴트리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아니고 각각의 렙톤 넘버가 보존되기 때문에 일렉트론에 해당되는 뮤온, 그다음 일렉트론에 해당되는 뉴트리노, 뮤온에 해당되는 뉴트리노. 그래서 사실은 뉴트리노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뉴트리노가 존재해야 된다. 서로 다른 뉴트리노. 그래서 이걸 일렉트론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가 존재해서 일렉트론의 물론 그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고 일렉트론 렙톤 넘버는 일렉트론인 경우는 1, 그리고 뮤온 일렉트론은 뮤온이 아니기 때문에 뮤온 렙톤 넘버는 0 이렇게 부여가 되고 뮤온인 경우는 일렉트론은 아니기 때문에 일렉트론 그 뉴트리노는 이제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얘도 1, 그 다음에 뮤온 렙톤 넘버는 0, 그 다음 뮤온은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0, 뮤온 렙톤 넘버가 1, 그 다음 뮤온 뉴트리노는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0, 뮤온 렙톤 넘버가 1. 그래서 뮤온과 뮤온 뉴트리노는 뮤온 렙톤 넘버가 1. 그 다음에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뉴트리노는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1. 나머지 뮤온하고 관계없으니까 얘는 0. 이런 식으로 부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파인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뮤온에 해당되는 렙톤 넘버, 그러니까 렙톤 뉴트리노가 이런 식으로 두 개짜 일렉트론하고 뮤온이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반응식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개 여기에다가 이런 네 개의 입자가 있으면 당연히 네 개의 해당되는 반입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가 1962년에서부터 6년까지는 이렇게 네 개의 렙톤과 또 네 개의 그 엔티 렙톤 반입자가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1976년까지 렙톤은 4개의 렙톤, 4개의 반입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까지 알려진 게 이렇게 8개의 렙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중성미자는 중성자가 프로톤과 일렉트론으로 갈 때 여기에 이제 중성미자가 들어가면 중성미자는 어떤 중성미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반응 전과 후에 렙톤 넘버가 보존돼야 되니까 요 두 놈은 합쳐서 렙톤 넘버가 0이 돼야 돼요. 일렉트론이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짜리의 중성미자가 들어가려면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거의 반입자 엔티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파이온이 뮤온하고 뉴트리노로 분개가 되면 여기도 뮤온에 해당되는 렙톤 넘버가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요 놈은 뮤 마이너스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의 L뮤가 들어가려면 여기에는 뮤온 뉴트리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거의 엔티 파리클인 엔티 뮤온 뉴트리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파이 플러스가 뮤 플러스로 가려면 여기에는 얘가 뮤 플러스는 렙톤 넘버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1짜리의 뉴트리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뮤원 뉴트리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반응은 얘는 뮤원 렙톤 넘버가 1, 여기는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1이니까 여기에 오른쪽에는 뮤원 렙톤 넘버가 1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마이너스 1짜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뮤온에 대해서는 중성미자, 그 다음에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반중성미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안 썼네요. 그래서 여기는 뮤온에 대해서는 중성미자, 그다음에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반중성미자가 돼야지 이 두 개 합쳐서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0, 그리고 여기는 뮤온 렙톤 넘버가 1이니까
전체 오른쪽이 전체적인 뮤원 lep톤 넘버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중성미자, 뮤원에 대한 중성미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프로톤이 양전자하고 광자로는 또 붕괴가 안 돼요. 양성자가 전하량도 같고 질량도 이놈이 훨씬 커가지고 양전자로 붕괴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붕괴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알잖아요. 왜 그렇죠? 얘는 렙톤 넘버가 보존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렙톤 넘버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양성자는 양전자하고 광자로는 붕괴가 안 됩니다. 렙톤 넘버가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렙톤만 그 퀀텀 넘버를 부여했나요? 왜 렙톤 넘버만 이뻐하죠?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바리온 넘버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베리온이라고 하는데 베리온 넘버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953년에 스토켈버그라는 사람이 양성자, 중성자 같은 놈을 우리가 베리온이라고 하고 전자, 뮤온 같은 거를 렙톤이라고 하는데 그럼 베리온 넘버도 주지 뭐.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베리온 넘버가 1, 그래서 A는 1, 그리고 그거의 반입자는 베리온 넘버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부여를 하고 반응 전과 후에 그 베리온 넘버 A가 항상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그 전자 일렉트론 뉴트리노 바를 만드는 베타 붕괴에서도 그 베리온 넘버는 보존돼야 돼요. 얘는 렙톤이니까 얘는 베리온 넘버가 없죠. 0이겠죠. 그래서 반응 전에 베리온 넘버가 1, 그 다음에 그 반응 후에 베리온 넘버가 1. 그래서 베리온 넘버가 이렇게 반응 전과 후에 1로 보존이 됩니다. 반면에 그 베리온 넘버 보존 법칙을 활용을 하면 반응 전에 프로톤이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4개의 프로톤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땐 반응 전에는 베리온 넘버가 2잖아요. 그러면은 요 3개는 똑같이 프로톤이 되면 베리온 넘버가 3개니까 반응 후에도 베리온 넘버를 2로 만들려면 네 번째 그 베리온은 엔티 프로톤이 돼야지 2개를 합쳐서 0이 되니까 그래서 베리온 넘버를 보존시키려면 4개의 프로톤이 2개가 프로톤이 충돌해서 PPPP를 못 만들고 PPP하고 P바 반중성자 양성자를 만들어야지 베리온 넘버가 이렇게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은 존재하는데 프로톤이 양전자하고 광자로는 붕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렙톤 넘버, 베리온 넘버가 다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46년도 이후에는 뭐 이상한 놈들이 막 이상한 입자들이 막 새로 많이 발견이 돼요. 무더기로 발견된 입자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복습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요 놈은 프로톤하고 프로톤이 P바로 붕괴가 되나요? 이거는 베리온 넘버가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놈은 베리온 넘버를 보존시키려면 프로톤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성자가 뉴트론이 프로톤, 일렉트론, 뉴트리노바는 베리온 넘버도 보존되고 렙톤 넘버도 2개 합치면 0이 돼야 돼서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반응이 존재하고 뮤온이 일렉트론으로 갈 때 그 하나는 2개의 중성미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뮤온 렙톤 넘버가 1 그래서 여기도 1이 되게끔 여기서 뮤온에 대한 뉴트론은 입자가 돼야 되고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여기가 1인데 반응 전에는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놈이 합쳐서 1 일렉트론 렙톤 넘버가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중성 미자, 일렉트론에 대한 반중성 미자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이온이 뮤온하고 뉴트리노로 붕괴할 때 요 놈이 뮤온 렙톤 넘버가 1이니까 여기는 뮤온 렙톤 넘버가 마이너스 1짜리가 들어와야지 반응 전과 후에 뮤온 렙톤 넘버가 0이 되게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이온이 뮤온으로 갈 때 그때 같이 나오는 중성미자는 뮤온 중성미자는 엔티 뮤온이 뉴트리노가 돼야지 2개를 합쳐서 뮤온 렙톤 넘버가 0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반응 전에 뮤온 렙톤 넘버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트리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인지니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